특검법은 어떻게 할까요?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나부터 이 문제를 풀겠다라고 나올까요? 아니면 절대 안 하죠. 한동훈은 믿는 구석이 있죠. 이게 왜냐면 물귀신 나하고 김건희하고 윤석열 다 연결된 거잖아요. 고발 사주잖아요. 결국 여기 그렇죠. 자녀 입시 문제가 아니라 고발 사주가 핵심인데 그래? 그럼 나는 다 보고했는데 다 보고하고 한 거야라고 해버리면 못할 거야. 그거 믿는 거죠. 그걸 믿는 거다. 어떻게 보세요? 근데 저는 일단 한동훈 특검까지 가기도 전에 전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본부자장처라고 하는 한동훈의 5대 의혹에 대해서 이거 견뎌낼 정치적 맷집이나 일단 있는가 그거 먼저 한번 지켜보고 싶고 원래는 이제 한동훈 특검법이라는 거는 사실 지금 나올 전 시기는 아니라고 봐요. 일단은 윤석열 특검, 김건희 특검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라서 일단은 정치적 공방을 먼저 좀 뚫기를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도 이 부분 동의해요. 이게 너무 정치 공학적으로 할 인플레가 되니까. 왜냐하면 이게 한동훈 그 특검법을 올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 안 할 거야. 그러니까 하자는 거잖아요.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. 한동훈 특검법에 그 고발 사주가 들어가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하게 돼 있어. 반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식으로 해결되지 않아요. 그리고 그게 너무 약간 공학적이에요. 그렇게 접근하는 거는. 나경원 원희룡 연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저는 결선에 가면,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규정상 결선 투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전에 인위적인 단일화는 할 필요가 없어요. 그냥 2등이 되면은 자동 단일화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오늘도 한동훈 후보가 라디오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3대1로 공격받고 있잖아요. 내지는 홍준표 시장까지 합치면 거의 한 5대1로 싸우고 있는 느낌일 거예요. 뭐 싸움 잘하시니까 좋아하시니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세게 비판하던데 나경원 후보가 그 라디오 방송을 들었다면은 아마 나중에 결선 가서 절대 안 도와줄 것 같아요. 속이 좁아가지고 거기도. 그래서 저는 원희룡 나경원은 자동으로 연대될 수밖에 없다. 결선에 가서. 그러니까 친윤 연대죠. 친윤 연대. 대통령실은 어디를 밀고 있다고 봐야 돼요? 100% 원희룡 밀고 있죠. 무조건. 그렇죠. 그렇게 다 분들이 보고 있고 왜냐면 그 뭐 친윤이라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요. 저도 동의해요. 그러니까 이게 결선 투표를 우리가 뭐 대선이든 이게 도입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. 인위적인 단일화가 필요 없는 거예요. 굳이 뭐 우리 대선 때 항상 단일화해야 된다, 단일화해야 된다 하잖아요. 근데 이 결선이 없어 그렇거든요. 결선이 있으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. 저는 나경원 원희룡 당연히 결선 가면은 당연히 연대할 수밖에 없죠. 왜냐면 2등, 3등이니까 2등 해서 1등 꺾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럼 2등 한 사람한테 몰리게 돼 있어요. 아니 3등, 4등 한 사람이 1등한테 왜 가요? 가봐도 지분도 없는데 당연히 서로 이제 당직도 좀 쉐어할 수 있는 거고. 그러니까 2, 3위가 힘을 합쳐서 1위를 꺾는 구도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경원 후보가 3등 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는 너무 본인의 인지도에 기반한 전략을 짜고 있고 지금 이미 조직표는 다 원희룡한테 붙었어요. 그래서 그게 일단 큰 거고요. 그리고 근데 홍준표 시장하고 이철호 경북도지사가 사실상 나경원 후보를 밀고 있다라고 이현주 근데 대놓고는 못해요. 그분들이 왜냐하면 뭐 단체장이고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대놓고는 못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도 보면 일반 여론조사에는 나경원 후보가 좀 나와요. 근데 지지층 상대로는 원희룡 후보가 더 나와요. 근데 요거는 지금 8대 2잖아요. 지지층 기본적으로 당원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. 그러니까 이 일반 여론조사 믿고서 일반의 지지 믿고 뭘 붙기는 쉽지 않아요. 아니 근데 요거는 홍준표 시장이 원 후보를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 다 있는데 출마해줘서 고맙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저는 뭐 나경원 후보를 밀고 있다라는 것은 뭐 이현주 의원이 얘기했다 그러니까 어느 정보로 듣고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뭐 원희룡 후보 대세론에 오히려 더 힘을 모아서 홍 시장의 지금 가장 1번 과제는 한동훈을 떨어뜨리는 겁니다. 거기에 지금 올인이 돼 있다라는 게 핵심이고 결국에는 나경원 후보가 왜 3등 할 수밖에 없냐면요. 캠프 구성상 조경태 의원을 좌장으로 앉히고 정양석 전 의원을 갖다가 쓰고 있어요. 이분들이 보수 내부에서도 평판이 이렇게 좋지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이 앉아 있으면은 나경원 후보 지지하고 싶던 사람도 조경태 때문에 지지를 안 하게 되는 이런 효과가 좀 있어서 아마 전 나경원 후보가 3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저도 동의해요. 영남이 40% 정도 되는 거잖아요. 그런데 그렇죠. 이제 최근에 그 복당설 나오고 있어요. 장해찬 전 최고위원. 도태우 장해찬. 그 영남 민심이 별로 안 뜨겁다.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건 좀 믿을 만한 소리인가요? 아니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없는 건 아니죠. 그러니까 여론조사상으로 나오다시피 밑바닥에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세나 팬덤이 있는 건 사실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도 투표하지만은
그 국민의힘의 특징상 조직표가 움직이거든요. 항상 그 버스임이라 그래가지고 당협위원장들이 어디에 줄 서느냐에 따라서 몰아주기 투표를 많이 하는 경향이 좀 있기 네.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이제 한동훈 후보는 내려올 일밖에 없고 원희룡 후보는 올라갈 일밖에 없는데 이 선거는 기세 싸움이거든요. 기세에서는 원희룡이 훨씬 앞서갈 수밖에 없다.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집중 타겟을 받기 때문에 정치적 맷집이 이거를 견뎌낼 수 있겠느냐. 이 사람이 공격 많이 받다 보면 예민해지거든요. 네. 안 할 소리도 하게 되고 이게 자꾸 긁는다 그러잖아요. 그렇죠. 긁히다 보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본인의 실력이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. 네. 전 한동훈 후보가 이 정치판 처음 들어와서 가장 난이도 높은 선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네. 저는 헤쳐나갈 일이 매우 어렵다, 난망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. 저는 조금 달리 보는데 일단 선거 구도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. 잘 잡았다고. 네. 선거는 구도가 7할 8할이거든요. 예. 근데 구도상으로는 이제 원희룡 대 한동훈이 돼 있는 거예요. 친윤 대 반윤 돼 있기 때문에.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는 낄 팀이 없는 거예요. 선거에서 제일 애매한 게 낄 팀이 없는 사람이에요.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. 그러면 표는 빠져요, 기본적으로. 그럼 이제 원희룡 대 한동훈 장관이 되는데 사실은 TK나 뭐 광주나 좀 약간 전략적인 판단이는 게 다음 정권을 많이 보거든요. 네. 근데 TK 후보가 없잖아요, 지금. 예전에 이런 적이 없어요. 맞아요. 김재원 후보가 유일해요, 지금. 그래요. 그러니까 아니, 근데 어쩌면 살려줄 김재원 수- 후보도 떨어졌어요. 살려줬어요. 살려줬어요. 와. 그러니까 김재원 후보가 TK 유일한 후보기 때문에 사실은 TK 분들이 본인 이런 경험이 없었을 거예요, 예전에. 그렇죠. 자기 지역 사람이 예. 최고위원 당대표 안 나온 경우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약간 제가 보기에 오더라든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역 의원들의 오더가 이제 먹혀야 되는데 오더가 먹힐까? 왜냐면 그 현역 의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할 가능성이 많아요. 들어보면. 예. 들어보면. 왜냐면 특집원이 본인들이 밀어야 될 사람들 없고 예.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세게 밀면 척 네. 지는 거거든요. 예를 들어서 한동훈 세게 밀었다가 네. 척죠. 그럼 나중에 거기서 지역에 내년에 뭐 물론 지방선거까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뭐 그만둘 수도 있죠. 이제 대선 나가려면.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거든요. 현역들은 공천 받았고 네. 이미 4년이나 남았고 그럼 뭐 되는 쪽으로 가죠. 아니 그리고 또 그럴 수도 하나 있거든요. 지금 한동훈 후보의 약점이 두 가지인데 지금 TK 쪽에서 한동훈 후보 돕는다는 의원 이름 들어보셨어요? 그러니까요. 없어요. 17 그러니까 명이 TK 쪽에 지금 세운 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. 이렇게 대세인데 안 서요 줄을. 그러니까 그게 하나 저는 TK 쪽의 민심. 특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안 만나줘 버리잖아요. 그리고 이철우 지사도 마찬가지고. 그러니까 TK 쪽에서 의원들이 단 한 명도 공개적으로 활동을 안 한다라는 게 TK 마음을 좀 얻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게 하나가 좀 약점이고. TK 속에서는 넌 아니야 이렇게 되는. 넌 아니다죠. 네. 어디 지금 보수 인사 200명 구속시킨 사람이 또 덤벼 이런 여론이 퍼지고 있는 거고 네. 또 하나는 지금 한동훈 후보 쪽에 구성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배현진 의원이 상징되고 있는 수도권의 젊은 의원들 내지는 원외의 천목회. 네. 근데 그 천목회에는 과거의 조국 흑서팀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김경률이나 박상수 변호사나 다 과거에 참여연대 활동했던 분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화학적 결합을 하느냐도 하나의 포인트지만 배정혁이라고 해서 배현진, 네. 박정훈, 장동혁 네. 이 배정혁 트리오가 주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이 네. 배정혁은 배현진 의원도 선거 잘 몰라요. 아니, 송파 그 을에서 2번 당선된 사람이고 박정훈 의원은 며칠 전까지 TV조선 기자하던 사람이고 맞아요. 이 장동혁 의원도 제가 옛날에 특위 있을 때 같이 일했는데 조용하신 분이었어요. 근데 어떻게 줄을 잘 돼가지고 김태흠 의원 자리를 보궐로 들어갔다가 사실상 재선이지만 1.5선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런 정치 신인들이 갔다가 한동훈 캠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 경험이 없다. 특히 당내 선거 이렇게 큰 거 안 해봤기 때문에 좌충우돌이 많은 겁니다. 내부에서. 그래서 전 이 두 가지의 위크 포인트도 한동훈 후보가 그러면 후보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후보는 더 몰라요. 이 초보 운전. 네. 이거 어떻게 극복할 겁니까? 내가 이 초보 운전이라고 본 게 홍준표 대표가 저 시장이 2번 안 만났다 그랬잖아요. 그러면 홍준표 시장이 막 욕할 수 있어. 근데 기자들이 그거 질문을 하니까 아니 만나기 싫다는데 뭐 제가 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. 맞아요.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? 정치인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. 네. 아유 바쁘신가 보죠. 뭐 네. 제가 한 번 더 전화를 드리겠습니다. 해야 네. 되는데 만나기 싫다는데요. 어떻게 이거는 기본적으로 근데 나는 거기서 인성이 나오는 거야. 인성 아니 나왔어요. 인성이 아니라 네, 기본적으로 잘 약간 이게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된 초보 거야. 운전. 훈련이 안 된 진짜 거야. 초보다. 초보 운전. 그러니까, 네. 그러니까 검사는 그럴 수 있어요. 네. 평행 주차를 잘 못하셔 이분이 초보 운전이라. 아니 기본적으로 어려워. 운전하려면 네. 자세가 정치인들은 저는 시도위원 난 사람도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. 네. 만약에 자기가 만나려고 했는데 안 맞아요. 만나잖아요. 네. 집 앞까지 찾아가죠. 일정이 사실은. 바쁘셔서 네. 그런 것 같으니까 제가 한 번 더 그렇죠. 연락을 드리겠습니다. 네. 한 번 더 찾아뵙겠습니다든지 바쁘면 진짜 찾아가요. 대구시청 가서 문전박대를 당해야 그렇죠. 표가 아니 나오지. 밤 10시에 띵동 눌러서 보면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그렇게 정치인의 자세인데 정치인이잖아요. 아니 만나기 싫으시다는데요. 그냥 한동훈 후보는 자세가. 주목받는 거 좋아하시니까 네. 그냥 유튜브 하세요 유튜브. 유튜브? 네, 유튜브 하시면은 구독자 많이 늘 것 같아요.